자, 고1 19년 11월 학평 때 나왔던 사회지문, 경제지문입니다. 거래비용 지문이고요. 고1 것도 어렵지. 최근 거는 그렇다니까. 요 문제 풀 건데 이 문제 풀면서 뭐 지문 독해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선 이제 뭐 총거래 비용, 시장 거래 비용,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는 용어들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것들이 다 개념인 거죠. 그리고 총거래 비용은 아마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는 것이 합쳐진 개념인 것 같은데 좀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지문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네가 어?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딱 내 손에 넣었어. 내 손에. 그 과정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이 구매 과정에 연관된 모든 것들이 거래 비용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뭐 걸어가기, 버스비, 택시, 그 동안에 걸린 시간. 경제에서는 이런 것도 비용이라고 치죠. 왜냐? 그 시간 동안 내가 만약에 돈을 번다면 얼마를 벌었을까로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거래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간단하게 보게 될 거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계산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는 안 볼 텐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개 정도를 거래 비용 요소로 넣는데 일단 읽어보자 이거예요. A 부분 읽으면서 문제 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1문단, 2문단, 3문단 그리고 1문단, 2문단, 3문단 정도 읽으면 나머지 부분들 굳이 읽을 필요 없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개념을 잘 못 잡아서 요청을 한 거잖아. 그치? 읽어봅시다. 현대사회 기업들은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이거는 이제 뭐 확장시키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신제도 학파라는 학파에서는 기업들이 이러한 규모 변화를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한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거래 비용 이야기가 안 나왔죠. 좀 더 읽어봅시다. 거래 비용 이론에서 말하는 거래 비용이란 뭐죠? 원래 재화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을 제외한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대요. 즉, 즉, 경제 주체가 거래 의사,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 아, 누가 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탐색을 하고요.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상대방과 협상해서 혹은 쟤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할까? 뒷조사를 한다던가. 쟤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 약점을 가지고 협박해서 엄청 비싸게 팔 수도 있을 테고요. 협박해서 싸게 물건을 사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뭐 협상이라고 하는데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면 협상인 거고 법의 틀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협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탐색하는 과정, 그리고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상대방과 협상하여 계약을 하는 과정, 또 계약 후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 여기에서도 야 씨, 내가 선입금 했는데 왜 물건 안 줘? 물건 안 주는 애한테 물건 달라고 하려면 어떤 식으로 법원에 뭐 신청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강제로 그 행위를 나한테 물건을 넘기는 행동을 하게 만들지 이런 것까지 사실 여기에도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물건을 손에 넣는데 들어오는 혹은 내가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 자체는. 그래서 산문단을 가보면 거래비용 이론에서는 기업은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인 시장 거래비용 이렇게 퉁친다 이거야. 시장이 뭐예요?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파는 공간인 거죠. 나를 제외한 외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공급자, 많은 수요자. 일반적으로 시장은 그런 걸 뜻하는데 그 시장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완전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독점 시장. 하지만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러한 완전 경쟁 시장과 가까운 시장을 혹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은. 자, 그래서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게 된다. 왜냐? 이 시장에서 거래할 때 어떤 비용이 들어요?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면은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거래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자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기업은 원래 시장에서 재화를 사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재화를 팔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었나요? 원래 원래 사고 있었다. 원래 물건을 사고 있었는데 그 물건 가격은 뭐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 물건을 사게 되기까지 걸리는 그 모든 과정에 있는 그리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그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팀을 꾸려가지고 또 월급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해보자. 그래서 그 어떤 처음에 거래하고 있었던 어떤 물건을 내가 구매하는 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식으로 변화를 바꿀 경우에 시장에서 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드는 거래 비용이 없어질 것이다. 그럼 그건 나에게 이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내가 요 녀석을 뭐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만들고 있었던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는 겁니다. 이 둘은 결론적으로 내가 이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단체를 확보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물건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무슨 것이 돼요? 거래를 내부화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그래서 기업의 조직 내에서 거래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관계에서의 거래가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거래는 뭐죠? 원래 없었는데 원래 기업 A가 원래는 밖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보자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일을 했냐면 다시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1번 새로운 조직 만들기 그리고 2번 다른 기업 인수 합병인데 요 둘의 결과는 사실 비슷하다.
인수합병 역시도 인수합병 이후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조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조직을 만든 것도 인수합병 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 기업이라는 틀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틀 밖에서 원래 물건을 거래하고 있었다가 우리 기업의 조직, 우리 기업의 뭐 큰 뭐라고 할까요? 세계, 우리 유니버스 요런 안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찌됐건 이 조직 내에서도 거래가 일어나면 거래 비용은 발생할 거예요. 이것을 바로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요건 시장 거래 비용이었다. 요 녀석을 바로 시장 거래 비용이고 이 과정에서 드는 것이 그리고 요것이 바로 조직 내 거래 비용이다. 그쵸? 이때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을 합친 것을 총 거래 비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건 어떤 물건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전체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우리 경제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과유불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과유불급 이야기는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고 그냥 적당한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게 예시가 안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통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시장 거래 비용이라는 입장이 있고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는 입장이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계속 팔 경우에는 이 거래 비용의 증가량이 산술적으로가 아니라 급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정비례가 아니라 아니 정비례 이런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플러스 플러스 그냥 똑같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이었다면 뒤에선 플러스 2 뒤에서 플러스 3 요런 느낌으로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 거래를 통해 원래 시장 거래를 통했대요.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 거래를 통해서 이 제품을 어떤 기업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팔고 싶죠. 그쵸? 팔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왜 이제 이걸 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안 하고 있냐면은 앞에서 가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물건을 사고 있었던 것을 가정했어, 팔고 있었던 것을 가정했어, 사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가정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가정해 보자. 이 기업에서는 시장 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든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이건 뭐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시장 거래 비용입니다. 그쵸? 반대로 기업 내부적으로 모든 부품을 제조하여 이거는 조직 내 거래 비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장 거래를 통해 모든 부품을 그러니까 시장 거래를 100%로 하게 될 경우 이것도 표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쓰는 거 뭐 좋으니까 빈대다가 해봅시다. 자, 지금 이제 요걸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자, 보기 문제에서 그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되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게요. 자, 보시면은 시장 거래 비용을 끝까지 올려버리면요. 에,
요 그림이랑 똑같은 걸 그릴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시장 거래 비용을 100%로 올려버리면은 조직 내 거래 비용은 당연히 빵이 되겠죠. 그쵸? 100, 100 이렇게 쳤을 경우에 시장 거래 비용을 100%로 쳤을 때 빨간색을 시장 거래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리고 얘가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조직 내가 100%가 되면 시장 거래 비용은 0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반대로 조직 내 거래 비용을 100%로 했을 때는 조직 내 거래 비용 아마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시장 거래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0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이게 맞냐? 그래프가? 새로 그리려니까 이상하네. 그냥 그려져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양쪽 보는 그래프가 그리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거래비용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확대를 해가지고 이걸로 합시다. 자, 시장 거래를 100%로 했을 경우에 어쨌든 이 총거래 비용은 시장 거래 비용 더하기 조직 내 거래 비용이고 총 거래 비용 이렇게 되죠. 시장 거래 비용을 만약에 100%로 했을 경우에는 조직 내 거래 비용은 0%인 거니까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 비율이 100대 0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거래 비용이 그대로 총 거래 비용과 같아지는 요 점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조직 내 거래 비용을 100%로 올렸을 때 시장 거래 비용은 0이 되기 때문에 총 거래 비용은 곧 조직 내 거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 지점들, 요 중간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100%를 100% 시장 거래라는 것과 조직 내 거래 100%를 제외한 이 사이의 구간들은 모두 시장 더하기 조직 내 거래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읽었죠. 만약에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장 거래를 통해 모든 부품을 조달한다면 조직 내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시장 거래 비용만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 거래에서 조달하던 부품의 일부를 기업 내에서 생산하고 싶겠죠. 그쵸? 이렇게 기업이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내부 거래를 증가시키면 시장 거래 비용은 감소하지만 당연히 조직 내의 비용은 증가하게 되겠죠. 이때 기업은 총 거래 비용의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여 어떤 상황에서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원래 시장 거래 100% 하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총거래 비용을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 조직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조직 내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이 과정을 가다가 이제 시장 더하기 조직 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점을 찾을 때까지 시장을 감소시키고 조직 내를 증가시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없어요. 그냥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유는 이제 한계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는데 요 녀석을 간단히만 생각을 해보면은 한계라는 개념은 만약에 얘를 계속 우리가 시장에서만 거래한다고 쳤을 때 혹은 계속 우리가 조직 내에서 거래하는 것만 늘린다고 했을 때 점점 뭔가를 늘려갈수록 비용은 늘려가는 양의
비례하여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으로 델타 값이라 그러죠. 델타 값. 델타 값은 뭐죠? x분의 y인가? 뭐 증가량 이야기인데 델타는 증가량이죠. x에 비한 y의 증가량. 델타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뭐 이거 기울기로도 하고 문과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 시장 거래 비용이 100%인 포인트에서는 시장 거래 비용을 조금 줄이고 조직 내 거래 비용을 조금 늘리면은 상대적으로 시장 거래 비용을 이게 100%를 차지했기 때문에 얘를 어느 정도 줄이면은 거래 비용 줄어드는 녀석이 엄청나게 커져 버려요. 요 정도나 줄어든단 말이야. 그런데 조직 내 거래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아래를 보면은 요 정도만 늘어나게 되죠. 요 정도만. 그래서 요 녀석이 증가량과 감소량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프가 어렵게 생긴 건데 이 그래프는 여태까지 두세 번 정도 나왔어요. 기출에서. 그래서 그 한계 저감 비용 지문이 이제 같은 교재에 있을 겁니다. 그것도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 그래프 설명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줄어간다면 동시에 얘는 이렇게 늘어간다는 겁니다. 색깔을 바꿔야겠죠. 동시에 이렇게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지점을 이렇게 특정한 지점을 이렇게 찝는다면 여기에서의 시장 거래 비용 포인트와 조직 내 거래 비용 포인트를 x랑 y라고 친다면은 얘들 더해주면은 총 거래 비용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두 개를 찍어서 더해주면은 총 거래 비용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점과 요 점 두 개를 더해주면은 총 거래 비용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 거래 비용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을 때 시장 거래를 10% 줄이고 조직 내 거래를 10% 늘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얘는 비용이 조금밖에 안 늘어나니까 그쵸? 요렇게 되니까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많이 줄이는 게 되죠. 왜냐면은 얘를 줄이는 대가는 조직 내 거래 비용을 늘리는 건데 얘는 엄청 조금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점점 줄이다 보면은 엄청 효율적인 지점까지 딱 오는데 이 지점 이후부터는 이제 시장 거래 비용을 줄였을 경우에 봐요. 여기가 바로 아니 왜 자꾸 이게 이렇게 되냐? 여기가 바로 가장 효율적인 지점. 무엇을 뜻하냐면 총 거래 비용은 시장 플러스 조직 내 요게 최소가 되는 지점인데 이 구간을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나눠 보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 나눠 보면 요 왼쪽 구간 x라는 구간과 y라는 구간 있잖아요. x라는 구간은 시장 거래 비용이 같은 비율을 줄였을 때 시장 거래 비용이 조직 내 거래 비용보다 높은 경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을 줄였을 때 시장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조직 내 비용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절약이 되고 총 거래 비용이 계속 감소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반면 이 오른쪽 구간은 시장 거래 비용을 주인공으로 봤을 때 반대로 조직 내 거래 비용, 시장 거래 비용을 줄였을 경우에 조직 내 거래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총 비용이 올라가서. 이걸 이제 반대 입장으로 조직 내 거래 비용 입장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는 조직 내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 그리고 반대로 시장 거래 비용이 요만큼 늘어나는 것, 요 높이만큼 늘어나는 것,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동안, 그쵸? 그러면 조직 내 거래 비용 줄이는 게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양쪽은 시장 거래 비용의 주인공인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은 조직 내 거래 비용의 주인공인 그래프로 데칼코마니처럼 접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전부 다 생각해도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 거래 비용을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 내 거래 비용을 중심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반반 나눠 가지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면은 여기까지가 어려웠던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어려웠던 거지. 여기는 뭐 굳이 상관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조직 내 거래 비용? 조직을 늘리겠다. 시장에서 조달했던 부품을 자체 생산하겠다. 그래서 뭘 한다고? 자체 조직을 만들거나 혹은 인수 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장 거래 비용이 C에서 F로 감소했다면 C에서 F가 어디 있죠? 시장 거래 비용이 C에서 F로 감소. 시장 거래 비용이 0이 된 거죠. 그쵸? 시장 거래 비용이 0이 된 겁니다. 그쵸? 기업이 내부 거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것을 100%까지 증가시킨 거죠. 얘도 맞는 말이네요. 3번 볼까요? 틀린 거 찾는 거죠. D에서 E로 총거래 비용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지금 시장 거래 비용을 D에서 E로 가면 뭐가 되죠? 시장 거래 비용이 줄고 그리고 조직 내 거래 비용이 늘어난 거죠. 대신 시장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비율이 더 큰 것뿐이죠. 이 조직 내 거래와 시장 거래의 비중 자체는 상관이 없지만은 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줄고 조금 늘어났다 이거죠. 그렇다면 뭐죠? 조직의 규모를 어찌됐건 증가시키고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는, 그쵸?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고 같은 말이잖아요. 시장 거래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시장 거래 비용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조달하겠다. 내부 조직의 규모를 증가시키겠다. 다 같은 말이죠. 인수합병을 많이 하겠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총거래 비용이 줄었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쪽 입장에서 보니까 시장 거래 비용이 줄어들면서 조직 내 거래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에 있다. 그래서 얘가 줄고 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증가시키는 거다.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4번 총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규모 맞고요. F에서는 뭐였죠? F에서는 시장 거래 비용이 빵인 구간이었죠. 모든 부품을 기업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몰빵하는 것은 총 비용을 엄청 증가시키는 비효율적인
경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모든 걸 자기가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그것까지 보지는 않을 거고요. 나도 뭐 찾아야 되니까 모르고 그것까지 본다고 해서 기억도 안 되고 딱 요 정도까지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거래 비용이 0%에 해당하는 혹은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지금 100%에 해당하는 구간이죠. 그런데 총 비용은 시장 내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을 더한 것이니까 시장 내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군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지문도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죠. 이제 거래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인간적 요인, 뭐 환경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는 여기는 인간적 요인이겠죠. 인간적 요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적 요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이걸 좀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